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써니루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신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규정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 써니루님.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여리시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도 여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죠? 네. 네, 못된 사람들 많고 남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죠?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써니루님께서 또 용기 내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시작을 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렛츠 기리십니다. 써니루니요. 일단 이 사연은 저희 가족이 2년간 그 집에 살면서 고통받았던 일이라 예. 사실 보낼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미 3년이 지난 일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많이 묻어져서 제보 드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집주인분과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동네가 유추되거나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어서 어디에 사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저는 올해로 20살이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저희 집안에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희 가족 중에는 무속인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외가 쪽이 헛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환청을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자 친척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못 보는데 신기하게 외가 쪽 여자들만 헛것을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가 쪽을 닮아서 헛것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3년 전에 살았던 예전 집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어떤 집이었길래 그럴까? 예. 그 사진을 그때 보내드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파트가 굉장히 나무에 많이 둘러싸여 있고 또 이게 다 내쳐지지가 않는 나무여가지고 굉장히 우거졌어요, 나무가. 일단은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파트가 유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설명해드리자면 도로가에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거의 가리고 있네요, 아예. 맞아요. 뷰가 안 나오네, 아예. 네, 그래서 그 예. 집에 살 때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서 옷에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 아예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아침에도 그때 보내드린 사진 중에 마시멜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낮이거든요. 근데 낮인데도 너무 그 정도로 어두워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사진입니다. 이게 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네, 한 낮이에요. 6시, 7시쯤이 아니라 네, 그것도 아니고 완전 햇빛 쨍쨍할 때 낮 12시에서 1시 그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잘 못해요.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뭔가 저희 가족 자체가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집 구조들이 자꾸 바뀌는 걸 좋아한다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방랑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꼭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이 살아보고 좋으면 최대 4년까지 살아봤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집을 못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떠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이사 계획에 있었던 집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집이 아니었고 원래는 저희가 살던 큰 집에서 할머니, 이모랑 살다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분가를 해야 돼서 집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여러 군데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나고 자란 이 동네에 다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 동네가 사실은 제가 유치원 때도 거기서 살았던 곳이었고 만약에 세모세모동이라고 하면
제가 자란 곳은 세모세모동이고 또 세모세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거기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네모네모동으로 잠깐 이사를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가를 하게 되니까 다시 세모세모동으로 오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동네가 조금 특이한 게 시골은 아니에요. 정말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정말 인프라도 좋고 그런 곳인데 그 동네가 애들이 살기보다는 예전부터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좀 노인분들이라든지 자식들을 좀 키우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기보다는 좀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착하고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춘기인 저랑 그리고 또 동생이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런 동생이랑 제가 사춘기가 이제 곧 시작되고 제일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엄마가 애들 교육에 좋은 동네는 여기다 하시고 거기로 가신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이사 가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그때 이사를 급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하고 난 집을 얼른 가보자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는 엄마가 저희 이사 가고 계약하면은 꼭 그 집을 한번 가서 저희들이 어떤 집인지 이렇게 답사식으로 약간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이 거래하시던 부동산 업체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도 오히려 그 집 가서 애들 좀 보게 하고 그래라. 왜냐면 동네가 작으니까 다 같이 친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엄마도 그 집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나중에 이사 갈 때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어떻게 졸라서 가보게 됐는데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벽지는 흐물흐물하고 공기가 차있는 벽지 아시나요? 인테리어. 볼록한 거.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벽지도 이렇게 모서리 쪽이 덜 되다 말았고 또 화장실은 곰팡이에 너무 음침하고 음산하다고 해야 되는 게 딱 알맞는 그런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지 색이 정말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더러운 걸레 반듯한 물처럼 벽지색이 탁했고 실제로는 사진보다 더 꿉꿉하고 더 탁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이게 공기가 이렇게 차있고 벽지가 흐물흐물하냐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원래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셨나? 그래서 다 저희 이사 가기 전에 셀프 인테리어를 다 하셨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부부랑 5살짜리 남자아이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벽지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싹 다 뜯어고친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어서 네. 엄마한테 근데 이 집 되게 찝찝하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엄마는 그래도 이 정도 급하게 온 거고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데 그 이사를 갈 준비하는 동안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찝찝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사갈 집을 갔다 오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좀 세모세모동으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중학생이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학교도 가깝게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사 간 지 며칠쯤 되었나?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사셔서 제가 안방을 썼고요. 엄마는 이제 큰 방이 싫다. 너무 거기 큰 방에서 자면 엄마는 가위 같은 거 눌린다고 작은 옆방에서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엄마 큰 방 싫으니까 내가 그 방 쓸게. 난 넓은 거 좋으니까 라고 하니까 엄마도 그래 너 써 이렇게 하고 제 방이 안방이 된 거죠. 근데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네. 좀 쌀쌀한 날이었어요. 정말 많이 춥지도 않고 딱 후리스 입고 그냥 긴 바지 입으면 딱 괜찮을 정도의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집에 나갈 때
그냥 후리스랑 치마를 이렇게 입고 문 밖을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그때 수업이 4시 정도에 끝났어서 저희가 이제 4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면서 확 추워지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뭔가 이게 불어서 춥다 이러기보다는 갑자기 그냥 정말 닭살 돋을 정도의 한기가 쑥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독 제 방이 저희 집 중에 제일 추웠고 보일러도 고장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주인분한테 고쳐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안 고쳐주셔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바람을 잘 안 막아주는가 보다.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면은 창문이 덜컹덜컹덜컹 흔들리는 창문 아시나요? 그래서 그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덜컹덜컹덜컹 하고 불투명 시트지로 제 방은 그렇게 막혀 있었어요. 창문으로. 근데 바람이 오면은 또 덜컹덜컹덜컹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워낙 추위를 잘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집이 그때 당시에 3명이 살기에는 좀 넓은 편이었고 제가 대부분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데 당연히 춥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러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자기 세뇌를 했던 거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거실 옆에 있는 공동 화장실. 제가 또 집 내부를 그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가 화장실이랑 되게 근접하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서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면 그냥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오는 게 보이는 그런 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집에 혼자 있다가 그냥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소파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소파에 누워있는데 뭔가 검은색의 형태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뒷모습만 나와서 제가 휙 다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몇 번을 반복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잘못 본 거겠구나 하고 그걸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사람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검은색 긴 머리가 이렇게 쑥 하고 나오니까 뒷모습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공포를 처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형태라는 존재를 인식을 한 게 그 검은색의 긴 머리가 화장실에서 쑥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키가 저보다 작으시고 머리색도 갈색 머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셔서 좀 이게 시간이 정확하고 끝나는 시간도 정확한데 그런 웬만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 엄마가 집에 오는 일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은색 긴 머리인 사람이 저희 가족일 리가 없었어요. 정말로. 네. 근데 그때는 저만 그렇게 느낄 때라 엄마한테 말을 해도 근데 너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시험이니까 너 곧 중3이니까 좀 부담감이 됐나 봐 하고 넘겼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더 저한테 가까워지고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딱 이사 온 지 2-3개월 뒤부터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는 헛것을 봐도 정확한 사람의 형태로는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확한 형태로 보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정확한 형태로 보이게 나와서 그게 무서웠던 건데
제가 처음 가위를 눌린 건 제 안방에서 가위를 눌렸던 거예요. 네. 이제 잠이 안 와서 저는 불면증이 있는 편이라 침대에서 눈을 감고 뒤척이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뇌리에 박혀서 눈을 감았을 때 근데 자꾸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다. 누구지? 이러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문도 열어놓고 자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있으면 화장실 문도 열어서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를 절대 못 참아서 무조건 문 하나는 꼭 열고 자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차가운 숨이 갑자기 가슴팍 쪽으로 해서 느껴져서 이거 엄마인가? 이러고 눈을 뜨려고 봤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려고 해도 계속 눈이 안 떠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가위를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눌리진 않았어서 제가 그때는 가위를 눌렸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지점부터 계속 차가운 숨이 느껴지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안간힘을 쓰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첫 가위고 그 뒤로 이사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밤에 잠을 잔 적이 없고 주로 낮잠으로 잠을 채우는. 그래서 그 가위를 한 번 눌리니까 매일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위를 며칠 동안 그렇게 눌리다가 점점 가위 눌린 것도 변화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차가운 숨만 느껴지다가 이제는 그런 숨이 안 느껴져서 눈이 떠지길래 보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거울 앞에 누군가 서 있다. 근데 화장실 문을 열면 바로 문까지 보이는 게 큰 거울이 있어서 변기도 보이고요. 세면대도 보이는 그 정도의 큰 거울이 있어요. 네? 근데 누구인지 그게 보일 법도 한데 절대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리가 하수구에 닿을 정도의 길이인 여자가 서 있는데 뒤통수만 보인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여자가 점점 자세를 돌려요. 옆으로 계속 이렇게 쓱 돌리고 저는 또 거기 가위에서 깨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또 옆으로 좀 조금씩 움직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화장실 문을 닫고 잤어요. 네. 진짜 너무 무서웠고 계속 나올까봐 저는 또 무서운 거는 많지만 여러 가지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은 무서움을 잘 못 느껴서 제가 좀 안일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의 나름 최선책으로 화장실 문을 닫고 잤어요. 그냥 정말 계속 나올까봐. 그랬는데 제가 문을 닫고 자니까 며칠 동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봤구나.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하고 그냥 자려고 뒤척이는데 또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화장실 문도 잠궜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 옆방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며칠 동안 가위에 안 눌렸으니까 이번에는 안심하고 누운 거기 때문에 엄마겠구나 하고 눈을 떴는데 저 구석에서 그 화장실에 서 있던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키가 180 정도는 돼 보이고 정말 옷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머리가 정말 발끝까지 길게 늘어져서 바닥을 쓸고 다닐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다시 자는 척을 했는데 갑자기 책상을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침대 바로 옆에 책상이 있어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머리 긴 여자가 제 침대에 두 손을 얹어놓고 저를 쭈그려 앉아서 얼굴을 마주본 채로 히? 이러는 거예요. 희죽희죽거리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방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 사람은. 근데 제가 거의 울다시피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방을 나가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엄마가 너 방으로 가서 잘게 무슨 귀신이야 이러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근데 진짜 저기 너무 이상해 그냥 엄마 나랑 자자 이러니까 엄마가 아니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겠어 엄마가 자고도 가위에 눌리면 그게 진짜다 나도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는데 너는 그거 한 번 겪었다고 그거는 진짜라고 할 수 없다고 내가 겪어야 진짜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헛웃음을 치시면서 주무셨거든요. 예. 그러고 저는 엄마 방에서 잤어요. 근데 날이 밝고 이제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벌써 일어났냐고 나 요번에 밤 사이에 잠 진짜 잘 잤다. 나 엄마 방에서 자니까 잠이 좀 잘 온다. 이랬는데 제가 늦둥이에요. 오, 예. 저희 엄마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 얼굴이 원래 좀 그렇게 수척해지신 적이 없는데 제 방에서 하루 잤다고 갑자기 저한테 식탁에 앉아보라 하더니 제 별명이 써니거든요. 그래서 써니룬인데 써니야 진짜 이상하다 이 방 이래요. 예? 그래서 에? 왜? 이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엄마가 방 안이 너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방이 너무 압도적이라고 진짜 숨을 턱턱 못 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어제 새벽에 너가 그런 일 있고 나서 너 방에 가서 잤잖아. 근데 엄마도 똑같이 봤어 이러면서 너 방만 유독 더 춥고 보일러를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보일러를 고쳐줄 법도 하고 우리가 돈도 내겠다는데 안 고쳐주는 게 왜일까 이러면서 엄마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너 방만 유독 춥고 너 방에 있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압도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도 봤어? 이러니까 그 머리 긴 여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방에 엄마가 들어가서 새벽에 폰을 하다가 주무셨대요. 폰을 하다가 주무셨는데 저희 엄마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꿈속에 저희 친할머니 쪽 되게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법력이 강하신 큰 스님이 계셔요. 근데 꼭 그 큰 스님이랑 친했던 저희 할머니가 나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처음에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고개를 저으시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조심해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이제 눈을 자동적으로 뜨게 됐대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는 코끝을 계속 누가 간지럽히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 아니 얘가 자꾸 귀신 보고 그렇다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날 놀리려는구나 하고 계속 코끝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나서 처음에 하지마 이랬더래요. 근데 갑자기 엄마 귀에서 히히 이런 소리가 또 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지금 새벽에 이렇게 장난치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화가 나서 저를 이제 딱 보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침대에 엄마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긴 머리카락을 손에 둘둘 말아서 그 머리 끝부분으로 엄마한테 주먹을 쥐고 코끝을 이렇게 막 쓱쓱쓱쓱쓱쓱 비비고 있었대요. 코끝을.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날 날밤을 쫄딱 새시고 제가 일어나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엄마도 나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랑 그때까지 이사를 가기 전까지 계속 엄마랑 같이 잤고요. 그래서 그 방은 엄마가 염주를 어디서 구해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염주 한 5개 정도를 그 방에 다 하나하나 놓으시고 걸어 놓으시고 이사 가기 직전까지는 그 방을 거의 창고 정도로 낮에만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쓰고 그 외에는 그 방을 아예 안 썼어요. 예.
그러고 저는 이제 계속 엄마랑 같이 자게 됐고, 엄마도 저도 제 방에서 무언가를 본 거니까 제 방에 들어갈 염두가 다 안 들더라고요. 근데 남동생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서 그래도 누나 방에 저런 게 있을 리가 없다 이랬는데, 동생도 그게 내심 무서웠는지 제 방에는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믿으면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거의 방을 폐쇄하듯이 지냈는데, 그 뒤로 괜찮아지는 듯싶이 몇 달이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간 지 1년 됐을 무렵에 점점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갑자기 이유 모를 근육통이 오시고, 진짜 이유도 모르고 뭐도 아닌데 정말 심해서 직장도 못 나가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맥이 원래 없으신 분이고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부정맥이 생겨서 응급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셨다면 저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던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초였는데, 잠을 밤에 못 자고 낮에 한 번에 몰아서 자다 보니까 제가 모르게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서 마스크를 썼어야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에 누가 막 정신없이 하는 우르르 우르르 이러면서 막 무슨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 다녀오고 계속 정신적으로 아프게 돼서 심리 상담도 받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담 내용들이 제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너무 무섭다. 계속 가위에 눌릴 때 그때 이후로 계속 이런다. 이러니까 처음엔 그 심리 상담사분이 저한테 조현병 같다고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병원을 가보라 예.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친척분들한테 전화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외가 쪽, 친가 쪽이 다 불교 신자여서 그 큰 법력이 강하신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너네 가족 보고 장난질하는 거야. 염주 꼭 가지고 다니고 너네 자식들 나중에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팔에 염주 채우고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쩐지 저는 동생이랑 저한테 엄마가 되게 이쁜 염주를 하나씩 꼭 챙겨서 다니라고 팔찌식으로 해서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쓰러진 날은. 때가 여름이었는데도 에어컨을 정말 더운 1~2시에만 켜고 그 외에는 안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무가 이미 우거져 있고 다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 구조상 제일 그나마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거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이불을 깔고 자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가 어떤 남자가 야! 일어나! 미친년아!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남자가 자꾸 나한테 귀에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써니야 나도 지금 그 소리 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엄마도 너무 무서워 이거 뭐지?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랑 계속 전화를 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그거 진짜 너네한테 장난질 하는 거라고. 너네가 계속 가위 눌리고 자기네들 보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장난질 하는 거니까 빨리 이사 가라고. 다른 시일 내에 그냥 위약금을 물더라도 빨리 그냥 이사 가 이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절한 것도 그때가 처음인데 응급실까지 갔다 온 게 멘탈이 너무 나간 상태에서 그런 제 귀에 야 일어나 미친나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진짜 문을 닫으면 조용한 그런 상태였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에어컨을 켜야 돼서 에어컨을 거실에서 켰기 때문에 문을 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귀랑 엄마 귀에 들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여기저기 다 아픈데 저도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이사 가고 난 뒤로부터 남동생도 어디를 많이 다쳤고 저희 엄마 직장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진짜 학생들이 생명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직장이신데 학생들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남동생은 다치기만 하고 가위나 아니면은 한기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저랑 엄마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게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한테 엄마가 아니 사장님 여기 저희 산지 지금 1년 반 겨우 됐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애매해서 그런데 혹시 여기 무슨 일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계약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러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너무 당황해서 사장님 아니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너무 심한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혹시 뭐 있는 거 아니냐 왜 화를 내시냐고.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말을 막 더듬으시면서 아니 근데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드린 건데 이러시면서 계속 말을 더듬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랑 집주인분이랑 엄청 심하게 싸웠거든요. 계속 잡아 떼시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저희가 이런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말을 해주시는 게 솔직히 좋을 법하기도 한데 계속 그런 얘기를 아니라고 회피를 하시니까 제가 쎄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은 지 한 며칠 뒤였나 몇 주 뒤였나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요즘 진짜 남자아이 이름 그 옛날 사람들은 안 쓸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요즘 되게 트렌디한 그런 남자 애기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우편 같은 게 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우편 같은 게 솔직히 5살 남자아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올 리가 없잖아요. 5살 아이의 그런 우편이 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그거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애 앞으로 뭐가 온 거였어요. 독촉 같은? 그냥 그런 우편이 저희 집으로 날라와서 엄마 근데 이거 우리 집 거 아닌데 전 입주자들이 이거 살다가 나갔나 보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것도 너무 찜찜하셔서 부동산한테 이번에는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가족이 살기 전 입주자들이 쫄딱 망하고 어디가 안 좋게 돼서 나갔다. 근데 그냥 별거 아니었던 일이다. 이러고 그냥 말을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신 날 밤에 또 가위에 눌려서 이번에는 거실에서 그때도 잤었는데 다른 젊은 아저씨가 엄마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막 흔들더래요. 정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흔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온도계가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양옆으로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꾼 뒤로 제가 교통사고가 날 뻔하고 자꾸 크게 다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진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위약금을 물고 2년을 다 못 채우고 1년 8개월 만인가 9개월 만인가 그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그 집은 너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일단은 저희가 윗집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윗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네. 저희 여기 304호 사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혹시 뭐 아시는 거 있냐? 이랬는데 그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 분이 예. 아니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고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있네, 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다 동네 분들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예. 저희는 너무 답답한 거죠. 부동산에서도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이러지, 집주인분은 화내지, 윗집 할머니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그러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서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진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거의 새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합쳐서 살면서 가전제품을 싹 다 새 걸로 바꿨었어요. 거기에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살 필요가 없었고, 그 세모세모동에 요번에 온 그 집은 그게 물건이 필요해서 가전제품을 싹 다 새로 산 거였는데 다 고장이 난 거예요. 1년 9개월 만에.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근데 이거는 무당이고 뭐고 찾아갈 그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너무 죄송하다 하고 나가자. 이래서 1년 9개월 만에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난 뒤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지금 오래 살고 있고요. 정말 그 집이 특이했던 거는 나무를, 입주민들이 나무를 잘라달라 해도 안 잘라주셨어요. 예. 왜 안 잘라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정말 잘라주시질 않았어요. 그 동대표 분들부터 해서 관리소장님까지 이거 뭐 나무 자르면은 바로 도로여가지고 버스 소리 다 들린다고. 근데 사실 그 나무가 얇고 긴 나무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 거여서 소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거든요. 예. 근데도 저희 그러면은 좀 경치 햇빛이라도 조금만 들게 나무를 좀 잘라달라 이래도 안 잘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도 그런 입주자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전세를 계속 여러 번 바꾸셨나봐요. 그 집주인분의 사는 그 집이. 그래서 부동산에도 저희 엄마 며칠 전에 알아본 바로는 또 이번에 전세가 나왔더라. 2년을 못 채우고 이번에도. 예.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고, 전 사실 전세가 이렇게 없어져 있고 그 집에 누군가 들어있으면은 조금 이런 말 하기도 곤란할 텐데, 지금 전세가 또 2년도 안 돼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골머리 앓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최근에 어머니한테 들어서 한번 제보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네. 2년 혹은 4년 동안 살 수 있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전세금도 안 빼줘도 되잖아요. 그 기간을 안 채우면. 맞아요. 근데도 나온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증금을 몇천 뜯기고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저희 다음으로 이사 오셨던 노부부셨어요. 약간 50대, 네. 60대 중반?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서 남아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도 2년을 못 채우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 일부를 네. 항상 좀 뜯어서 그걸 수익을 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건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주인분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고 자꾸 이제 저희가 살 때도 그 전 입주자들 욕을 엄청 하고 가셨어요. 정말 진짜, 아니 집주인이고 한때는 그래도 계약하고 사이좋게 그래도 연락하면서 지냈을 그런 사이였을 텐데, 아무리 이런 관계라고, 갑을 관계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욕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사 오고 나서도 계속 독촉하는 그런 보험사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은행도 거의 막 세계에서 막 누구, 예를 들어서 정지영님 이러고 하시면 그런 정지영님 귀하 이렇게 오고 계속 독촉하는 우편들이 저희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아이한테 오는 걸로 보고 윗집 아주머니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숨기는 걸 봐서는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었나. 그쵸. 뭔가 흉한 일이 있었던 집 같아요. 보니까. 네. 다들 시시하고 있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 동네가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약간 시골 같은 동네다 보니까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 그런 걸 다 쉬쉬하고 그러고 다시 사람들한테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집이나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집에서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뭐 밖에서 돌아가시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안 좋게 돌아가시느냐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또 무서운 집에서 잘 또 나오셨네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동네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다시 네모네모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 예전 집은 지금 전세가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이 정말 터가 너무 안 좋은 곳이었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집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여기 아파트가 어딘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걸로는. 그래서 네. 아까 서울 외곽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인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서울, 뭐 예를 들어 뭐 강서구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네. 어디일까요? 서울, 거의 고양시랑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양시? 네. 고양시면 서울이 아니지 않나요? 아, 서울 근교. 아, 죄송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네, 서울 근교 쪽이에요. 근교, 네. 고양시 쪽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라서 어딘지 궁금했거든요. 서울 외곽 어디지? 했는데 이제 그 고양시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크게 보면 맞아요. 아무튼 네. 고양시라는 이제 큰 그중에 한 군데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써니로님 네. 말씀 굉장히 조리있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요? 저 이분 종이에다가 그냥 카테고리만 적어서 말한 거라 지금 막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닙니다. 또 그리고 써니로님께서 어머님이 겪었던 이야기도 분명히 한 가지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네.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써니로님만 겪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도 겪었고 그 집에서 정말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은 가장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귀신이 나와서 너무나 살기 힘들고 결국에는 도망 나가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타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일단은 받아봤지만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전부 다 엮여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너무 큰 과몰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몰입을 하시더라도 선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에 가족분들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몰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타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도 내주셨고 늦은 시간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자, 일단은 타자님, 오늘 솔직히 이야기를 예. 제보하시기까지는 네. 꽤나 고민이 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기 돌비 엄청 애청자인데 몇 년을 들었어요. 몇 네. 년을 듣고 저도 이제 뭐 귀신을 좀 자주 보기도 하고 예.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좀 많이 요새 힘든 일이 많아서 네. 이거 조금 얘기를 해서 조심도 하시고 만약에 저랑 이런 비슷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제 있는 한 섬으로 가게 될 거고 하지만 섬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너무나 노출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돌비섬이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한 네. 섬으로 출발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타잔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타잔이죠.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실화이고요. 이 이야기를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그 일을 겪으신 할머니의 마을 지인분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할머니 지인들의 몇 대를 걸쳐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예. 적고 적은 이야기를 많은 귀족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섬 출신이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렸을 때 뱃일을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해녀 일을 하셨습니다. 오. 어머님 윗대께서는 돌비섬에서 만신 만명이 되셨어요. 오. 지금은 그 말이 왜곡이 돼서 만신 말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만신이라고 불리는 무당분들 중에 정말 큰 신을 모시는 분들께서 예전의 말로 만신 만명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이어서 그분 저희 할머니의 친구분이시며 어릴 때 엄청난 신병을 앓으셨어요. 그 무당 할머님께서는요. 꿈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른 곳이 아닌 꼭 그 섬이어야지만 한다. 오.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야. 그리고 다른 이가 아닌 꼭 너여야 해. 그런 류의 꿈을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꿈을 많이 꾸셨다고 해요. 10대 초부터 너무 심각하게 신병을 앓아서 신을 모시게 됐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싫으셨는데 신의 벌전이라고 하죠. 신을 받지 않으면 벌전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친구분께서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이야기의 편의상 이분을 무당 할머님이라고 제가 칭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만신 말명 분의 영향을 받으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너무 예지몽을 잘 꾸시는데 너무 상세하게 꾸시게 돼요. 예. 제가 자라나면서 많이 느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어머님한테 말을 안 하고 차를 바꿨어요. 파란색 차를 몰래 바꿨는데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야, 너 엄마가 차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 왜 바꿨어? 아니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너 차 바꿨지. 파란색이지. 그 차는 아니야. 그 차 말고 다른 차를 타야 된다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고 다른 경험에서 간략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다사다난한 인생을 좀 살면서 집에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갈 집을 볼 때 꼭 어머님을 모시고 가거든요. 한 번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을 중개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엄마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물을 틀어보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른 방을 보다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에 손을 딱 대주면서 저보러 눈으로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를 풍기신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나가서 그 집을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대피하듯이 골목길로 피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셨는데 중개인 분한테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하면 중개자님이 막 갑자기 말을 엄청 심하게 떠시면서 예, 여기서 한 분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집이다. 이런 약간 짧은 이야기인데 종종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박수의 재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안이 막 엄청나게 튀어서 어디를 가면 무조건적으로 보이거나 네. 그러진 않는데 약간 몸이 안 좋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데 이상하리만큼 한기를 느끼면 꼭 보여요. 오. 네, 몇 달 전이죠. 여자친구랑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돌비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 섬의 이야기는 저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 30년 전 대략적인 표현으로 한 90년대쯤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돌비섬에서 제일 큰 엄청난 대궐에서 사셨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두 분이 계셨고 저희 돌비섬의 뒷산이 엄청나게 큰데 3분의 1 정도가 할아버지의 선산이셔요. 그쪽에는 소나무도 굉장히 많지만 대나무 숲도 쭉 있어요. 그 돌비섬에는 현지들도 모르는 동서남북의 장승들이 있어요. 예. 대대손손 그 예를 지키고 치성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오로지 거기에서 머무는 무당분과 그분의 제자분들만 현지인들 몰래 치성을 올려야 했대요. 예.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저희 엄마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의 장승을 빼고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그 장소는 대나무 숲에 있는 입구에 있어요. 장승 2개가 마치 입구처럼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승 2개 근처는 정말 희한하게 진흙이 굉장히 잘 생기는 이상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외도를 해서 낳으신 배다른 형제이시고 형제 중에 막내이셔요.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는데 재력을 쌓지 못해서 살림이 여의치가 않아서인지 저를 낳고 저를 경기도에서 낳으셨는데 예. 제가 칠삭동이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내고 산부인과를 나오자마자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바로? 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섬에 갓난아기 때 가게 돼서 바뀌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저는 할머니가 2분이시게 되신 거죠. 할아버지의 본부인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친할머니가 있으신 거죠. 그렇게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거친 바닷바람 소리랑 거친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5살, 6살 무렵까지 그쪽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와 동시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갑작스럽게요. 이유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그 입구를 한참 지나면 그 풀도 안 자라나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땅에 가족 선산 묘지가 있어요. 그 일이 생긴 후에는 친할머니의 묘를 파묘를 해서 화장을 시키게 돼요. 본 부인이신 할머니께서는 제가 배다른 손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친손자인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조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한옥이었거든요. 그 대궐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놀기도 좋고 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무슨 이유이신지 저에게는 화를 안 내셨지만 그
그 몇몇 방들은 절대적으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던 방들이 꽤나 많았어요. 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까지의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제가 바다를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네. 물장구를 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또 물놀이가 하고 싶구나 뭐 이래서 이제 물을 떠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다를 들어가면 허리춤 이상 들어오면 온몸에 쥐가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지럽고 죽을 뻔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을 빠뜨렸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뭔데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5일이 끝난 날 밤에 갑자기 신정지를 일으키시고 돌아가셔요. 오? 근데 뭔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나는 내 차례가 아닌데 왜? 하면서 화를 나시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체 뭘까?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 아직까지 그 이유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혹시나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 시참이 끝난 후에 여쭈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뭔가 알고 돌아가서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어머니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쪽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치를 떨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알려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야기에 돌아가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도중에 예. 파도가 너무 심하고 산바람도 너무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놀이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또 그런 신용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펌프질을 해서 빨간 다라이에 그 일반 동그란 다라이가 아니고 엄청 욕조처럼 큰 다라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거기서 저는 신나게 놀다가 잠이 들어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그 옆에서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무시다가 그 한옥옥체 그런 전통 집들에서 이제 나무 삐걱삐걱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갑자기 삐걱삐걱 하는 이런 약간 비슷한 소리에 깨어나셨대요. 일어나자마자 옆을 봤더니 제가 없어졌대요. 그 어린 제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집이 너무 큰 대궐이니까 이쪽 저쪽을 찾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부엌 쪽으로 한참 찾다가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 아시나요? 엄청 큰 밥솥. 부엌이 여러 개가 있던 걸로 아는데 가마솥이 있는 부엌이 있고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밥솥이 있는 부엌이 있던 걸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이 있는 부엌에서 제가 밥솥을 열고 손으로 미친 듯이 밥을 먹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냥 막 우걱우걱 씹으면서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그냥 먹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놀라서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대시면서 놀라셔서 우리 똥강아지 안 돼. 손 다친다. 손 대인다. 이러시면서 헐레벌떡 다가가서 저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를 밀쳤다고 해요. 근데 그 힘이 5살, 6살 그 또래 아이가 낼 수 없는 정말 괴력의 힘이었대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딱 째려보면서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다시 왔어. 재밌어질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여기 모든 게 다 내 거야. 배고프다니까? 하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부엌을 나가서 사라졌대요. 마치 동물이 지나가듯이 이 집 구조를 훤히 깨듯이 사라졌대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민신 것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시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정신을 좀 천천히 차리시고 할머니께서 천천히 한 곳 한 곳을 집을 찾아다녔지만 제가 보이질 않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 찾다 보니 그곳이 섬이어서 그런지 아주 빠르게 밤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것이 왔구나. 다시 왔구나. 손이 왔구나. 그것이 왔어. 그것이 이곳이. 그래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참을 그리 계시다가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내가 이러면 아니 된다 싶으셔서
얼른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어.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집으로 다들 좀 오셔달라. 얼른 오니라 부탁 좀 함세 하면서 이리저리 부탁을 하고 다니셨대요. 전화도 하고 근처 집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머니는 저를 너무 찾으러 다니신 것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해서 잠깐 대걸 입구에 있는 정면에 있는 그 안방 그쪽에서 건물이 통째로 안방이에요. 예. 거기에서 그 집 기둥에서 잠깐 졸으셨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외도를 한 진짜 할머니죠. 그 할머님의 무덤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누군가와 마치 궁놀이를 하듯이 양손에 무당들이 들고 있는 그 딸랑이 있잖아요. 예. 방울? 그걸 방울이요. 예. 방울을 굿할 때 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양손에 그걸 들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와 함께 거기서 무덤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 꿈을 꾸신 할머니께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깼는데 도움을 요청하신 마을 분들이 이미 모이셔서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대요. 이때 그 마을 이장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때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이후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시는데 저의 기준에서 아마 이장님이랑 무당 할머님이 안 계셨으면 마치 이 앞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심각하네. 됐거든요. 예. 여튼 할머니께서는 그 꿈을 꾸시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 손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다.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나 우리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그곳 같아. 근데 그곳은 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면 안 돼. 다들 힘이 들 거야. 그리고 스며들 거야. 손이 왔어. 그게 왔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을 지인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몇몇 분들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시게 돼요. 이 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마을 지인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예. 그 섬에는 한쪽 숲이 대나무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종님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나무 숲은 절대로 특히나 바다가 가까이 있는 섬 안에 있는 대나무 숲은 낮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하듯이 대나무 숲은 낮에 들어가도 정말 위험할 정도로 물기가 강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와 동시에 정말 홀리기도 좋은 곳이 대나무 숲이에요. 왜냐면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꾸신 할머니는 그래도 들어가야 돼. 우리 강아지가 거기에 있어.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묘지가 대나무 숲 안에 있어요. 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묘지에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자라나지 않고 잡초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께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손주를 찾아야 하니 각자 횃불이라도 켜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을 인원 중 한 분이 그쪽 대나무 숲에 양바람이 너무 심해서 촛불을 켜고 그 왜 캔들 워머처럼 촛불을 키워서 워머처럼 이렇게 닫아놓고 다니는 게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켜서 각자 가지고 가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할아버지 댁 창고에서 그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챙겨서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할머니는 무슨 가면 같은 걸 쓰시고 그걸 저는 왜 쓴지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에 쓰던 조선시대 때 쓸 법한 그런 벼슬로 만든 비옷이라고 할까요? 그거와 가면을 쓰시게 돼요. 근데 그 가면 같은 게 우리나라 전통 가면은 맞는데 하회탈 같은 가면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조각이 되어 있고 가면 옆에 넓은 천이 양쪽에 달려있고 그것을 머리에 묶어가지고 머리 안쪽으로 끼워 넣는 오. 그런 탈이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제 느낌상엔 앵마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섬에 있던 유일한 할머니와 친구분이자 인생을 같이 지내셨던 이야기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마고 무당 할머님께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본어로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야, 큰일 났어. 그게 왔어. 손이 왔어. 당장 도와주고 그 손이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한국말로 할 수 없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친구분께서 일본어로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당장 갈게. 이 손주가 위험해. 그 손이 돌아왔어. 마치 근데 그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당장 바로 달려갈게 라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몇 대에 걸친 이 손을 단명시켜야 된다고, 끝내야 된다고 마을 주민께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와 연이 깊은 몇몇 분들한테 창고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사람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가면과 일본어가 새겨진, 꽃이 새겨진 자수를 새긴 복조리를 한 명씩 나눠서 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가면은 벗지 말고 복조리는 몸에 간수를 해라. 신신당부를 해. 속옷은 넣어라. 어떻게든 몸에 지녀라 하면서 이제 주의를 계속 주셔요. 그리고 그 마을 분들의 지인과 함께 돌비선의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때 할머니와 연이 깊은 분들은 그 알고 계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족 선산묘에 함께 가기로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곳을 찾고요. 그래서 할머니 일행분들은 할아버지의 뒷마당을 지나서 그 선산묘 입구로 가는 곳을 타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뒷마당을 지나서 비싼 입구에 딱 들어선 순간에 뭔가 산이, 그리고 그 섬이 할머니와 할머니 일행분들을 막는 것처럼 갑자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와 일행분들이 몸이 다 얼어버렸대요. 마치 소리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같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할머니께서 배에 정말 힘을 주시고 호탕을 딱 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정신 차려. 내 손주를 찾아야 된다. 진짜 도와달라. 제발 도와달라. 연시 계속 그 부탁을 하셨대요. 그분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숨을 죽인 채로 조심스럽게 촛불 워머를 각자 들고 이제 대나무 숲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시게 돼요. 무섭다. 예. 그런데 그 대나무 숲까지 가는 길이 짧지만은 않아요. 그 섬이 굉장히 복잡하고 착각하기 쉽대요. 그 현지인들도 그 섬에 들어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대요. 그래서 산길을 좀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표시를 해둬요. 이렇게 끈으로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근데 이제 그 표시된 부분들을 따라서 할머니와 일행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대나무 숲 입구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할머니의 친구분인 무당 할머님과 제자분이 정통 가면을 쓰시고 무당의 전통 의상 있잖아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제자분과 당도를 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장승이 보이는 쪽이 아닌 별장 뒤쪽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님이 무당 할머님을 만나셔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이다 하면서 각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장승의 입구를 가게 돼요. 오른쪽은 무당 할머님께서 가게 되시고요. 왼쪽은 저희 할머니께서 각자 확인을 하시게 돼요. 근데 장승 양쪽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짐승의 피인 건지 사람의 피인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등불을 가까이 대고 확인을 하시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다급히 그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께서 저희 할머님 쪽으로 다가와서 저희 할머님을 일으켜 주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무당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님을 보시고 장승 쪽을 촛불을 갖다 대는데
마치 사람 얼굴 같은 게 정면 얼굴이 아닌 옆모습의 사람 얼굴 같은 느낌을 딱 받으시면서 숨이 멎을 듯하게 놀라시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는 빗속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맞바람이 쳤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고요해지면서 아주 조용해졌대요. 바닷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너무 이상한 듯이 고요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뒤에 귓속에서 뭔가 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옆에서 바로 들리는 것처럼. 처음엔 천천히지만 하지만 점점 빠르게 들리셨다고 해요. 찌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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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군가 어디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다가오는 듯한 반복적인 소리에 할머니는 자기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지 하고 뒤를 보았어요. 그때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전부 다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안고 벌벌 떨기 시작하셨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나서 한 2-30초가 지났을까요? 그 나무로 된 집에 문을 열고 닫고 하면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약간 띠익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할머니와 이행분들은 그 소리를 따라서 문을 향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너무 오래된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별장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한 30초, 1분 그 정도 됐을까? 제가 거기서 나타나요. 흑범벅이 되고 제가 할머니를 딱 바라보면서 갑자기 일본어로, 저는 일본어를 지금도 잘 구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 어린 제가 일본어로 할머니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나 왔어. 내가 여기 왔어. 근데 말이야, 할머니도 알걸?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알고 있지? 할머니는 나랑 가야 할 곳이 있어. 가자. 그러면서 빨리 할 거 하면서 일본말로 그 말을 계속 했대요. 근데 그 말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한 번도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일본어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제가 일본어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모든 일행분들이 어른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그 별장에 내려와서 진흙 범벅이 된 그 대나무 숲을 가볍게 사뿐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대요.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장승이 서 있는 숲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마을 지인분들과 할머니도, 그리고 부당 할머님과 제자분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발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지역이 조금 특이하게 진흙이 있어요. 다른 곳은 없는데 분명 없었던 것 같은 진흙을 피해서 밟으셨는데 그 진흙이 무릎 거의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누가 이렇게 다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눈치조차 채지 못했는데 다리들이 다 거기에 무릎 가까이 차 있더래요. 그래서 저를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외치셨대요. 거의 반쯤 우시는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 왜 안 되는, 얼른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애기를 어떡하나, 막 이 말을 하는 도중에 할머니께서 엄청난 충격을 먹으신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을 잃으셔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한참 후에 깨어나시게 돼요. 근데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지어놓으신 그 아주 오래된 별장에서 깨어나시게 돼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아주 역한 비린내를 맡으셨대요. 동물 사체나 뭐 이런 생선 비린내, 다른 게 혼합적으로 썩은 내 같은 그런 냄새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누랑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 전에 전날 드셨던 것들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개어내셨대요. 말을 하기 전에. 너무 그 냄새가 너무 역했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랑 친구분한테 아야 이게 무슨 냄새고, 이게 뭔 냄새요? 그래서 빨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기 꺼려 하시면서 무당 할머님께서 잠깐의 아무 말을 안 하고 정적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할머님께 말씀을 하셔요.
무당 할머니께서 말은 충격 넣지 말고 너그 손주가 먹혔어 하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시게 돼요. 예. 뭘 보여주시냐면 생선이랑 토끼가 갈기갈기 뜯겨진 채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식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이어서 무당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네 기억하지? 우리 어릴 때 네 동생 친구 기억하지? 그것들이 죽은 네 동생과 네 동생의 친구, 그리고 손이 먹은 네 동생 친구, 그리고 죽은 네 동생 기억하기 싫겠지만 무섭겠지만 네가 정신을 차려 강하게 마음을 먹어요. 정신 차려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네 동생 친구의 언니가 네 남편이랑 붙어 먹었던데 이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게 그 여자, 그 여자가 손이 든 것이오. 그것이 손이 됐고 그 손이 네 손주한테 갔어. 정신 차리고 얼른 가라. 그곳으로 가야 돼. 네 남편을 데리고 간 것도 그것들일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신듯이 그 개워냈으면 힘드시잖아요. 맞죠. 저희도 술 먹고 나서 개워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요. 가자, 들어가자. 내 손주가 날 기다릴 것이라고. 꼭 가야 돼. 하고 할머니와 마을 친구들,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과 같이 대나무 숲을 들어가시게 돼요. 한참을 지나서 그 성산묘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그곳에 당도를 하시게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거기서 쓰러져서 이때까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할머님께서 발견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저의 모습이 진흙이랑 피랑 범벅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을 하신대요. 와. 머리에도 피가 묻어 있고 손톱이랑 그 손톱 사이랑 발에서 막 비린내가 진동해요. 근데 할머니께서 너무 그 냄새가 역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가갔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서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손주 때문에 미안하다 했는데 마을 지인분께서 괜찮다고 정말 찾아서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제가 제일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 섬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할머님, 모든 할아버님, 저한테는 할머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괜찮다, 찾아서 괜찮다, 빨리 조치를 취하자고. 마을 분들께서도 그 냄새를 참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를 지게 있잖아요. 그 볕이나 이런 거를 지고 가는 그 지게에다가 저를 업고 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돼요. 무당 할머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제자분한테 당장 얼른 집에 가서 연락을 돌리라고 해요. 예. 다들 오시라고 해요. 이건 나의 신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시다. 그분들을 모셔야 될 것 같다. 나 혼자 감당할 손이 아니다. 이건 내 윗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세 분이라는 분들이 육지에 많으신 분들이세요. 오. 그래서 그 세 분께 연락을 돌리게 시키세요. 그리고 제자분께서 그 명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육지에 만신부당 세 분이 그 섬에 며칠 후 당도를 하시는데요. 네. 그 사이에 섬에서는 이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저희 할머니랑 마을 지인들과 함께 이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하고 네. 그 말을 전달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저를 찾기 전에 나눠드렸던 그 일본어가 적혀있는 그 꽃자수가 적혀있는 목조리를 받아서 다른 주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마솥 궁에 넣고 모든 그 목조리를 태워요. 그리고 나서 할머님께서는 다른 창고에 가셔서 남은 목조리를 챙겨서 다시 마을 지인분들께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나누어 드리고, 할머님은 무당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돼요. 그리고 이장님께 말을 전달했을 네. 이장님은 정말 듣고 놀라시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다시 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 전에 아까 그 할아버지의 별장에서 부당 할머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할머니의 동생과 동생 친구분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마을 섬에 똘비 섬에서 너무 큰 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님 부당께서 이장님과 만일에 대비해서 네.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꼭 이 일이 다시 생길 줄 직감을 하신 건지 확신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장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마을 중심지에 있는 빈집을 무당 할머님과 저희 할머니께서 그곳으로 같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장소에 가셔요. 와. 그리고 이장님과 저희 무당 할머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저희 할머님께 그동안 죄를 지냈던 곳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게 돼요. 무당 할머님께서는 저희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다. 오. 하지만 너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네 동생이 엮여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할머님은 오히려 무당 할머님한테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언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약간 마음적으로 안도를 작게나마 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을 중앙신당집이라고 할게요. 예. 중앙신당집에 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지기에 실어서 제가 그 근처를 가니까 갑자기 의식을 차렸대요. 의식이 분명히 일어 있었는데 예. 그 근처에 점점 다가갈수록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까워질수록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 예. 민호로 하면서 근데 이 뜻이 뭔지 전 처음에 몰랐어요. 혹시나 이 모든 일을 대비해서 그 섬에 그 산에 강도를 하실 때 예. 제자분께서 준비한 결계 끈이죠. 그 끈과 마을 지인분들이 준비하신 밧줄 끈을 이중으로 엮어서 가져가셨는데 그 지게에다가 저를 묶어서 가지고 갔대요. 오. 근데 저는 그때 일본어로 와타시와 미노루 하면서 배성을 막 질렀대요. 이 뜻이 뭐지? 하고 했는데 이 뜻이 일본어로 수확하다는 뜻이래요. 뜻을 해석해보면 나를 가질 거다. 나를 수확해 가겠다. 약간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중앙에 있던 재를 올리던 신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를 올리던 곳에 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결계와 그 이중 결계가 된 끈을 제 몸에 이렇게 불러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분께서는 그 결계도 마지노선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다시 재를 올려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예. 그때 이제 육지에 그 세 분 만신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매 새벽과 저녁에 물을 뜨고 치성을 올리시고, 무당 제자분께서는 산 꼭대기에 그 신당에 있는 근처가 꼭대기거든요. 예. 거기에서 치성을 따로드렸대요. 그리고 무당 할머님은 저를 지키시면서 빠른 당도를 기원하시면서 치성을 올리셨대요. 이 마을의 이야기 시작에 말씀드렸던 동서남북의 장승의 이장님이랑 마을 지인분들한테 무당 할머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까 할머님이 나눠줬던 복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더 챙겨서 그 장승의 위치를 현지인들이 모르는데 그곳을 알려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땅을 파서 그 복조리를 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러면서 치성을 계속 들이신 거죠. 그 육지의 만신 세 분이 오시기 전까지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 육지의 만신분들이 이 똘비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제자분들을 다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희한하게 누군가 사고를 나게 하는 것처럼 제자분들만 사고가 났대요. 우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지금도 몸이 떨리고요. 그렇게 그 어렵사리 너무나도 저를 위해 감사하게도
이 어려움을 다 디딛고 이제 육지 만신 무당분들이 섬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께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제를 올릴 음식을 엄청나게 그동안 하고 계셨어요. 거하게 차리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서남북의 장승 앞에 한 만신무당 한 분 한 분이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아요. 이야. 그리고 상을 차리고 그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이랑 저희 할머님께서는 그 중앙 신당에 있는 저를 지키면서 치성을 올리세요. 근데 저는 그 상에 묶여서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렇죠.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예.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아까 결계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분께서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저를 해야 할까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조개를 넣은 그 천을 묶어서 임방에로 넣어놓고 목조리는 그 밧줄과 이중으로 덧대어서 저를 그 제 상에 저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묶어놓으셨대요. 예. 그리고 남은 그 목조리 안에 있는 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목조리를 담아서 제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만신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대듯 새벽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손이 드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손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각자 이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 하고 제자분께서는 치성을 올리고 계셨고 저희 할머님께서는 짐을 챙겨오세요. 그리고 마을의 그 중앙에 있는 신당 앞에서 짐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서남북에 있는 만신분들께서 거의 12시간, 13시간을 손을 쫓아내는 죄를 친듯이 하셔요. 그 죄를 끝마치고 나서 저희 할머니와 모든 인생을 함께한 무당 할머님께서 그 죄가 끝나고 3일이 되지 않는 날에 예. 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약간 대수대명을 헐.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희 무당 할머님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저를 지키고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무당 할머님께서 할머니한테 그러셨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아쉬움이 나고 너와 삶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와 나의 손주를 위해서 나의 숙명을 위해서 이 손은 내가 안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것이 하시고 하지만 그 손은 분명 다시 올 것이야. 하지만 또한 내가 최대한 품을 것이야 라고 할머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하지만 이게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 신은 후대에게 맡기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할머님이 중마고시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우셨대요. 그 말을 하는 친구 무당분이 네.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그 죄를 받는 도중에 그 무당 할머님 제자님한테 제가 말을 일본어로 계속했대요. 그래서 저를 중앙에서 이제 하고 있던 신당에 할머님께서 징을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자님 뒤에서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애를 쓰시고 계셨는데 제가 막 일본어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할머님께서는 직감적으로 느끼셨대요. 네. 이 손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귀담아 듣지 말아야겠다. 아, 그렇지. 그래야 우리 강아지가 돌아온다. 우리 내 강아지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너는 절대 내 손주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내 친구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손주는 아닐 된다고. 그렇게 저도 이게 눌림굿인지 테마굿인지 모를 그것을 겪고 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어른 제가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 대나무 숲과 그 섬의 길 그리고 변속에서 토하는 장면의 저를 기억을 해요. 순간순간만. 해요. 네. 근데 그럴 때가 제가 사고 날 때 그렇거든요. 오.
꼭 사고 날 때 그 생각이 나요. 사고 난 날의 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겪었던 일들이 그 토하는 거, 그리고 그 무덤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제가 일본어를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믿기고 지금도 무서운데 뭐 신이 들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손이 굶주린 삶을 살았던 걸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다시는 제가 그 섬을 제가 직접 가는 일은 제 자신조차 필연적으로 좀 몸으로 느껴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걸. 예. 근데 여기서 뭐 저도 의문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 네네. 하나는 뭐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는지 제 윗대에 분명 일본 사람과 무엇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직도 지댕형이라서 무서워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왜 태어나서 그 섬에 들어가셨을 때 저의 친할머니의 갑작스런 의문사를 하시게 되고 할아버지께서는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5일째 되는 날 돌아가신 건지 49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왜 5일이었던지 그리고 하나는 대체 그 손이람은 대체 뭘까? 제가 뭐 엑소시즘이나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뭐 악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게 있어서 정말 그 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 무섭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빗대어서 그 무당 할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복조리에 있던 것 대체 그러니까요. 무엇이었을까? 네, 의문적으로 남는 것들이 많네요. 네, 무당집에 제가 찾아가서 그 무당분들이 그런 말씀을 간혹 하셔요. 예. 몇 번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름을 3번 바꾸게 돼요. 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어요. 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태몽을 보실 때 하얀색 용이 저희 어머니한테 다가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갸우뚱했는데 마치 그 용이 엄마한테 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꿈에서. 그래서 그 뿔을 잡고 딱 탔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하늘에 승천하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오. 라는 느낌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머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그 왕자 같은 거에서 앉아 계셨대요. 네.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할머님과 할아버님께서 무조건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어서 이름에 하늘 천자를 넣게 돼요. 근데 이 무당 할머님은 맨 처음에는 이름에 그 한자가 들어간지 모르고 계셨다가 네. 저희 어머님한테 이 이름은 신을 능멸하겠다. 헐. 내가 신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10대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반대인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 반대의 이름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지급의 이름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 하죠. 네. 와. 이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네. 또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네. 거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네. 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지도 놀랍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일단 손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이제 저희 시대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면 악신, 악귀 이렇게 네네. 부르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옛 어르신들은 그런 말보다는 손이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그 손 없는 날을 그쵸. 이사를, 근데 저는 그 네. 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님 아.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손이라고 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악귀 악신보다도 사람을 해하는 악신 악귀를 뜻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할머니 친구 동생분과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를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고 곁에 두려고 혹은 제 생각인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네. 분명히 악감정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겠죠. 뭐, 네. 또 왔다고 했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는 주기가 있는데 그게 네. 뭔가 느낌상 그냥 새 생명이 네. 태어났을 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네 맞아요. 그 손이라는 존재는 타자님의 그 가족분들의 뭔가 대를 끊는 게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제 동생이 네. 네, 결혼을 하기 싫대요. 근데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고 싶대요. 근데 저가 실패를 한 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과예요, 제가. 약간 그런데 일단은 예, 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네. 보통 얘기가 아니라 역대급 진짜 레전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거대한 얘기를 1시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드디스크가 지금 용량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근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네네. 일들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시작일 뿐이잖아요, 타자님 이게. 네, 이야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그냥 겪었던 타자님만의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장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좀 거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랜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무섭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아무리 과거여도 섬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섬이 어딘지 알거든요. 네, 이 섬이 어딘지 아는데 살면서 거기를 가볼 일이 있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가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섬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괜히 노출되어서 그 섬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고 이거는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점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